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선택은 속도 조절이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0.5%포인트 빅스텝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4차례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보폭을 줄인 겁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수준으로 올라 2007년 이후 최고 금리를 또 경신했습니다. 연준의 속도 조절은 하루 전 발표된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 올라 최근 1년 동안 가장 적은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로 전월의 상승률보다 0.6%포인트, 시장 전망치보다 0.2%포인트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폭을 다소 줄인 것도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이 실리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inflation data received so far for October and November show a welcome reduction in the monthly pace of price increases. 미국 기준금리는 지난 3월 연준이 0.25%포인트 올리면서 제로금리 시대를 끝낸 뒤 7차례의 금리 인상만의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환호해야 할 증시는 거꾸로 발표 직후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2%인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It will take substantially more evidence to give confidence that inflation is on a sustained downward path. 게다가 연준의 점도표에 찍힌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당초 예상치였던 4.6%보다 높아졌습니다. 금리를 지금보다 0.75%포인트는 더 올려야 한다는 뜻이어서 내년에도 통화 긴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준이 내년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정책 전환, 피벗에 들어갈 거란 예상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The historical record cautions strongly against prematurely loosening policy. We will stay the course until the job is done. 내년 경제 전망도 더 어둡게 봤습니다. 미국의 내년 국내 총생산을 0.5%로 전망해 지난 9월보다 0.7%포인트나 낮춰 잡았고 물가와 실업률도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금리 발표 직후 떨어지기 시작한 증시는 끝내 하락장으로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단언해 시장의 겨울이 길어질 거란 걸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크로아티아를 3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골에 이어 세 번째 골을 넣은 메시는 왜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인지를 새삼 증명했습니다. Este es el mundial de sí. Este es el mundial de Messi. Lo queremos, todos de corazón lo deseamos y yo creo que si hay tantos argentinos deseándolo, ahí vamos por eso.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가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월드컵 우승입니다. 메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받는 발롱도르를 7번이나 받았고 수없이 많은 우승 트로피를 클럽팀에서 들어올렸지만 월드컵 트로피는 없었습니다. 펠레와 마라도나 등과 함께 역대급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메시에게는 브라질 월드컵 준우승이 최고의 기록. 이번 대회에서 아르헨티나가 우승하게 되면 메시라는 축구의 전설이 완성되는 셈입니다. 메시는 이미 월드컵 통산 11골로 역대 아르헨티나 선수 득점 단독 1위에 올랐고 월드컵 통산 19개 공격 포인트 기록은 클로제, 호나우두, 뮬러가 보유한 역대 최다 기록과 같습니다.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더 기록하면 새 기록을 쓰게 됩니다. 메시가 결승전에 나오면 독일의 마테우스를 넘어 월드컵 최다 출전 단독 1위에도 오르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 동료 음바페와 나란히 대회 5골로 득점왕 경쟁을 하는 것도 흥미진진하지만 무엇보다도 메시가 그의 마지막이 될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릴 것인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우연고 사망 등으로 추정만 해오던 국내 고독사 현황이 처음 집계됐습니다.
고독사는 가족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혼자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독거 상태에서 홀로 숨진 사람은 최근 5년 새 40% 급증하며 지난해 3,378명이었습니다. 전체 사망자의 1.1%에 달합니다. 남성이 여성의 5.3배나 됐는데 특히 5, 60대 남성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건강관리나 가사노동에 익숙치 않고 실직이나 이혼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중장년층 남성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50대, 60대, 40대에서 오히려 고독사가 좀 많이 나타나는 남성들의 그 한참 사회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고독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젊은 층 고독사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아 정신, 심리 상담 등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증가한 건 1인 가구의 증가로 사회 구성원 간 결속력이 약해진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 만큼 고독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독사 예방만을 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을 좀 배치돼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로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기존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팀에 배치되어 있는 간호사 업무들을 좀 기존에 있는 그 사각지대 발굴이나 정부는 이번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험 사각지대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지원 정책 등 고독사 예방, 관리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신인정입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녀가 금은방 앞에 멈춰섭니다. 이리저리 주변을 살피고 도로에 차가 없어지는 순간 등기로 금은방 유리를 깨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강화 유리는 힘없이 부서져 흩어집니다. 안으로 들어온 일당은 순식간에 진열장을 깨부수고 금부치를 쓸어 담습니다. 온통 유리고 지금 여기 진열 안에 있는 제품들도 엉망이고 그 당시에는 영업하는 사람으로서 처참하죠. 또 이게 또 제 먹고 살아야 하는 길인데.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 남짓. 삽시간에 목걸이와 반지 등 700만 원어치 금품이 털렸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진 범행에 사설 경비 시스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도착한다면서 왜 10분이냐고. 그러니까 근무 쓰시는 분들이 여기 가차이 없고 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추적에 나섰고 범행 10시간 만에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발견해 30대 A씨 등 용의자 2명을 검거했습니다. 하지만 붙잡힌 일당과 CCTV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일당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대학생들이 손잡고 전화통화를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위험도를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보이스피싱 문장 15,000개를 학습한 결과 기술의 정확도가 97%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사의 보이스피싱 추론 서버를 두고 고객들의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도록 통신사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 인공지능도 개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날씨가 참 좋아요. 식사는 하셨나요? 음성을 문자로 바꿔 형태소 단위로 분해해 알맞은 수어 영상을 찾아 연달아 재생해줍니다. 청각장애인의 문맹률이 약 30%라는 것을 보고 여러 컨텐츠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서 많은 불편함을 겪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디지털 인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소프트웨어 전공 학생 정원을 늘리고 비전공 학생들에게도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2016년 8개 대학으로 시작해 6년 만에 전국 44개 대학으로 확장됐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분야를 접목한 그런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또 이제 기업의 이제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서 최신식 산업체 맞춤형 그런 커리큘럼을 강화하고 ICT 인재를 100만 명까지 늘려서 이러한 기술 경쟁 시대를 극복하자, 이런 좀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소프트웨어 대학을 100개 대학으로 확산하고 인공지능과 양자대학원 등과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무비자 여행이 재개된 지난 10월, 인천공항에는 일본으로 향하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 엄마가 계속 한국에서만 계셔갖고 제가 이번 기회에 엄마를 일본으로다가 모시려고 한 달간요. 엔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이른바 초엔저 현상은 일본 여행을 더 부추겼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100엔에 1,000원대 초반이었던 원엔 환율이 900원대 중반으로 크게 낮아졌고, 값싼 관광과 소비에 대한 기대감에 일본으로 떠난 우리나라 국민의 수는 급증한 겁니다. 10월 한 달 동안 일본행 관광객 수만 12만여 명, 1년 전보다 무려 6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초엔저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보면 마냥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우선 엔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해 일본 제품이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우리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 9월까지 수출이 168억 달러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한국 제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일본하고 가장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엔화가 원화보다 평가 절하폭이 클 경우에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하나인 여행수지에도 악영향입니다. 여행수지는 한국인이 외국에서 쓴 돈과 외국 여행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돈의 차이로 지난 10월 5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거주자가 이제 해외 나가서 얼만큼 쓰느냐도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인을 고려해서 여행 수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은은 당분간 여행 수지 적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해외여행 수요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한 해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관광 수입 300억 달러를 목표로 세우는 등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날렵한 몸매를 자랑하는 말의 온 몸에 온통 검은색 윤기가 흐릅니다. 널찍한 운동장에서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 질주하는 모습도 가볍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최근 3세대까지 안정적인 품종을 개발한 국산 말입니다. 국내 고유 품종인 제주마와 영국산 말을 교배해 육종한 말인데 다 자라면 키가 150cm 정도로 외국산 승용마보다는 작고 제주마보다는 커서 일반인이 타기에 적당합니다. 털 색도 승마인이 선호하는 흑색과 흑백 얼룩이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높이도 적당히 높고 온순하고 말도 잘 듣고 편안하고 좋았고 색깔도 진해서 예쁜 것 같아요.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승마장 등에 분양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150여 마리가 보급됩니다. 성격이 온순하고요. 그리고 외부 환경에 잘 놀라지 않고 크기도 우리 한국인 체형에 적당하고요.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고정적인 승마 인구를 8만 명까지 늘릴 계획. 그만큼 우리 체형에 맞고 품성이 우수한 국산 승용마 개발과 보급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승마뿐만 아니라 재활 승마라든지 말과의 교감 치료 등 다양한 활동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국내산 승용마가 보급이 활성화된다면은 좀 더 국내 승마 산업 자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유전 능력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해 말의 품종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우수한 개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2일 주요 7개국 정상들과 화상회의에서 크리스마스에 철군을 시작하라고 러시아에 요구했습니다.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з міжнародно визнаної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Якщо Росія здійснить виведення військ з України, то тим самим буде забезпечено і надійне припинення бойових. G7 정상들도 러시아의 종전을 위한 결단과 함께 영토 회복, 전쟁 배상금 지급, 전쟁 범죄 사법 처리 등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지역 일부의 러시아 점령을 인정해야 한다며 성탄절 철군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처럼 종전 협상에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항공기는 물론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을 이번 주 발표할 것이라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고 세계 46개국 대표가 참가한 우크라 재건회의는 혹독한 겨울을 나는 우크라이나에 발전기와 LED 등 모두 1조 4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우방국 벨라루스는 예고 없이 군 전투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반격에 고전하는 러시아를 돕기 위해 참전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아프리카 49개국과 함께 정상회의를 열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아프리카에 올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l in on Africa's future. 앞으로 3년간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면서 아프리카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이며 전 세계의 성공인 만큼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보건과 환경, 인프라 구축 등 모든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아프리카 자유무역협정기구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This MOU will unlock new opportunitie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our countries and bring Africa and the United States even closer than ever.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아프리카 정상들과의 회의에서 큰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중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프리카에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보다 앞서 아프리카에 공을 들여온 중국으로선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该报告主笔人对华所负责人在报告发布会上表示，非洲坚持独立自主的外交政策，反对霸凌威胁，拒绝选边站队。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뉴질랜드 의회가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강력한 담배 규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The ayes are 76, the noes are 43. The motion is agreed to. 통과된 금연 환경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사람에겐 평생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를 배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위반 땐 15만 뉴질랜드 달러 1억 2,500만 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Young people never start smoking, so we are legislating for a smoke-free generation by making it an offence to sell or supply tobacco products to those aged 14 when the law comes into effect. 다만 이 법은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전자담배 제품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법은 담배의 니코틴 양을 줄이고 담배 판매 소매점의 수를 현재 6,000개에서 2023년 말까지 600개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법이 시행되면 2025년 성인 흡연율이 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성인 흡연율은 8%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의 평균치 16.5%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암과 심장마비, 뇌졸중 등 흡연으로 인한 질병이 줄면서 의료비 지출이 4조 2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도 예상됐습니다. 이 같은 금연법에 대해 일부 야당에서는 소매점이 고사하고 흡연자들이 암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새 금연법이 시행되면 2005년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부탄에 이어 뉴질랜드는 가장 엄격한 담배 규제 국가가 됩니다. YTN 임수훈입니다. 태양이 빛을 내고 뜨거운 이유는 무엇일까? 태양 내 고온 고압 등으로 수소 원자의 원자핵이 융합해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 소량의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돼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때 줄어드는 소량의 질량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 따라 엄청난 양의 에너지로 바뀌게 됩니다. 태양의 핵융합과 유사한 반응을 지구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으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1950년대부터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핵융합 발전에 천문학적 연구비를 투입해왔습니다. 진공 용기 속에 넣고 초전도자석을 이용한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후 1억 도씨 이상으로 높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인공 태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난관은 투입한 에너지보다 더 큰 에너지를 핵융합 반응으로 순 생산하는 것, 이른바 점화인데 이에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미국이 발표했습니다. It's the first time it has ever been done in a laboratory,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put, this is one of the most impressive scientific feats of the 21st century. 투입한 에너지 대비 150% 수준의 순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는데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되면 석탄이나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게 돼 온실가스나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과학계는 불반명일의 획기적 업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핵융합을 일으키는 데 사용한 레이저 등의 장비가 가격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어서 상용화에는 수년간의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AGM-183A 시제품을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공군은 전략 폭격기 B-52H가 남부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지난 9일 처음으로 완전히 조립된 AGM-183A를 발사했고 모든 목표를 충족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전 실험은 부스터 성능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시제품 형태의 작전 가능한 미사일을 처음 발사한 것이라며 항공기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날아가 터미널 지역에서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극초음속 미사일 킨자를 세계 최초로 실전 사용했다고 밝혔고 중국 역시 지난해 7월 자국의 극초음속 무기가 지구를 한 바퀴 돌아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음속의 5배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회피 기동까지 가능해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극히 어렵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개발이 다소 늦었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지난 5월과 7월 추진 로켓 성능 확인을 위한 발사에 성공하는 등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본격적으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경우 이 지역에서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북한에게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전망입니다. 같은 지역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미국보다 탄도탄 방어체가 약한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실전 배치가 훨씬 더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도서 지역에서의 영유권 분쟁에 대비해 극초음속 미사일 연구에 나서면서 전세를 바꿔놓을 수 있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둘러싼 각국의 개발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 이후 6년 만에 선보인 장편 영화 헤어질 결심. 골든글로브를 주관하는 미국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가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후보에 헤어질 결심을 포함해 5편을 선정했습니다. Best Motion Picture, Non-English Language. All Quiet on the Western Front. Argentina, 1985. Close. Decision to Leave. RRR. 헤어질 결심이 후보에 오르며 한국계 영화가 또 수상 기록을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2020년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골든글로브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고 2021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정이삭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1월 시상식에는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가 TV 드라마 부문 나무조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골든글로브상은 지난해 인종과 성차별 논란, 운영진의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할리우드 영화계의 보이콧 대상이 됐습니다. 1월 시상식은 생중계 방송마저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 10일 LA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시상식은 그동안의 쇄신 작업을 받아들여 생방송을 재개합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도 보이콧 사태의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AFP 통신은 스타들이 여전히 시상식 복귀를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도 최고의 스타들을 끌어낼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